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부담이 막 되다가도 선교사님들 그냥 만나서 인사하고 또 안부 지내고 그래야지 놀아야지 막 이런 생각하면 또 부담이 확 줄고요. 네, 짠. 네, 이 시간에는 네, 제가 더 작아지겠습니다. 네, 그 오늘은 이거 좀 더 이렇게 볼만하게 요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선생님들 이렇게 촬영 하시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어, 잘 이상하게 자꾸 찍히는데 저 사람이 찍으면 오늘도 제가 뭐 이렇게 시범을 이렇게 보여서 샘플을 보내드렸더니 어떤 선생님이 개인 카톡으로 왜 이게 뭐 흔들림이 없냐, 핸드폰이 흔들림이 없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답변 들었어요. 그냥 많이 찍어보셔야 됩니다. 많이 찍어보셔야 되고 그게 뭐 카메라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자꾸 찍고 구도를 잡다 보시면 이게 이제 흔들림도 많이 없어지고 구도도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선생님들께서도 좀 더 이렇게 전문가스럽게 찍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네, 몇 개 알려드릴 테니까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찬양을 한 곡 들을 텐데요. 아까도 이렇게 저희 그 세미 간사님이라고 계신데 항상 이렇게 찬양을 잘 틀어주세요.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이번에 볼 찬양은 찬양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레이즈 게더링이라는 콘서트를 이제 촬영 감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을 이제 보실 텐데 보실 때 포인트가 뭐냐면 촬영 사이즈를 잘 한번 분석해 보세요. 사이즈 아니, 내 네, 건가? 전화 끊을까요? 네, 소리가 네, 모두 음성으로 제가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를 잠깐 얘기해 드리고 그 찬양을 듣고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 사이즈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는데 이렇게 저기 화면에 보시면은 콘서트장 이렇게 넓게 찍었잖아요. 이거를 보통 풀샷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보다 더 넓은 샷은 익스트림 와이드 샷이라 그런 데 찍을 때는 익스트림 와이드 샷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는 풀샷이라고 해요. 뭐 전경 또는 풀샷. 근데 이런 전경이나 풀샷을 보여주는 이유는 여기가 어디야? 라는 어떤 정보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란다? 라는 정보를 줘야지, 소개를 해줘야지 시청자들이 그게 좀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촬영을 하시던 간에 뭐 그냥 단독 인터뷰가 아니고 넓은 사이즈를 찍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런 넓은 사이즈 샷만 찍으면 너무 재미없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여기 소양 씨도 있고 양동근 씨도 있고 막 그런데 막 이렇게 소양 씨 열심히 찬양 부르는 바스트 샷도 필요하고 양동근 씨가 막 이렇게 춤추는 이런 장면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선생님들 촬영하실 때 넓은 건 꼭 찍으셔야 되는데 또 약간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지금 소리가 들리시죠?
네, 지금 갑자기 컴퓨터가 아예 다운이 돼버렸습니다. 여기가 약간 와이파이랑 두 개 컴퓨터 두 개 깔아놨는데 두 개 다 이게 뭐가 작동해서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조치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핸드폰을 이렇게 이제 찍으실 때 자꾸 이렇게 돌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포인트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풀샷을 찍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사이즈 좀 작은 것들을 찍어주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셔야 되는데 계속 놓치시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계속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다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나가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또 기술적인 오류가 자꾸 나네요. 네, 그래서 뭐 어, 선생님께서 오늘 사실 이것만 배워가셔도 돼요. 정말 기술적인 오류가 좀 있었지만 넓은 그 사이즈와 좀 작은 사이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찍어야 된다. 근데 한 가지 더는 이것들을 찍으실 때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넓은 거, 그 다음에 작은 데로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이상씩 이런 식으로 계속 찍어주시면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하실 때 본인이 안 하시더라도 누군가에게 파일을 줬을 때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 파일을 못 쓰는 이유는 계속 돌리셔서 그래요. 계속 돌리시고 막 움직이고 또 이렇게 멈춘 샷이 없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틸 이런 식으로 5초 이상씩 하시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진짜. 뭐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저희 진짜 선교사님들 영상 퀄리티가 엄청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그거를 이제 한번 사이즈 개념으로 한번 같이 보면서 이렇게 찬양도 들으시면서 보세요. 지금은 완전 와이드 샷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네, 와이드 샷 네, 한번 이렇게 바꿔서 자, 사이즈가 바스트가 됐죠? 이건 3명 이렇게 3명 샷. 이건 원샷이죠. 한 사람 나오게. 이렇게 비슷한 사이즈는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사이즈가 다르게 이렇게 해야 좋은 거예요. 이건 2명이죠. 계속 이 사이즈에 대해서 오늘 이것만 가져가세요. 오늘. 자, 여기까지만 봐볼게요. 제가 오늘 이런 순서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노래가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넓게 했죠. 넓게 했더니 아 여기가 어떤 콘서트장이구나
무대에 저렇게 4명이 있고 막 이렇게 세션들이 막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 아, 이렇구나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쓰리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3명이 이렇게 주인공이에요. 3명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노래 부르는 분이 주인공이지. 근데 여기서 팁이 뭐냐면 3명을 자르실 때 이 3명을 넣으시려면 다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옆에 송정미 사모님하고 옆에 제 성함 생각 안 나는데 그 남자 가수님하고 이렇게 3명이 다 어깨가 여기는 살짝 자르긴 했지만 3분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찌르시면 사진을 찍다 보면 이렇게 약간 얼굴을 반을 자르신다던가 이렇게 어깨를 막 자른다던가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3명을 넣을 거면 3명을 다 넣어주시라. 또 한 가지는 저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세션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얼굴이나 뭐 이런 데 잘린 데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화면에 뭐 잘리거나 뭐 반만 나오거나 막 이렇게 된 게 많을수록 화면이 불안정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면에 넣을 거면 확실하게 넣어주고 뺄 거면 확실히 빼주고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있으시면 컷이 엄청 이제 좋아 보여요. 소리를 줄였는데 한번 봐볼게요. 자, 디졸브하고 그 다음에 딱 이 사람 바스트 샷으로 간 거예요. 바스트 샷. 그러니까 이 노래 부르는 주인공한테 넓었다가 3명 갔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영상의 호흡 같이 또 다시 넓은 거 갔다가 또 다른 사람이 부르면 넘어갔다가 근데 여기서 제 후배가 편집을 했는데 여기서 비슷한 사이즈로 넘어갔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집했으면 저는 후배를 혼내키웠을 거예요. 야, 이거 사이즈가 비슷한데 왜 이렇게 했냐. 그런데 이제 콘서트장에 가면 이런 불상사가 있어요. 아, 피디님, 이게요, 다른 카메라들이 다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른 거 넘길 컷이 별로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넓은 거 잡았다, 좁은 거 잡았다 하니까 이런 막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들이 있으면 또 다른 카메라를 이제 못 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PD 편집자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표정이 너무 좋아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기본적으로 사이즈만 봤을 때는 낙제예요, 낙제. 그러니까 비슷한 사이즈를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뒤로 다른 사이즈를 붙여야 된다. 이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사이즈 그거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죠? 사이즈. 이제부터는 이제 사이즈와 각도, 그러니까 영상으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2가지면 다 돼요. 그 크기와 각도. 자, 크기로 방금 저희가 이거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이즈 얘기 조금 더 하면 제가 지금 여기에 막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제일 표정이 좋은 선교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하면서 제 카메라로 그 선교사님 얼굴을 딱 갖다 대면 제가 누군 생각하는지 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전체를 다 비춰주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하면 퀴즈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이즈를 통해서 PD가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조는 선교사님을 깨우고 싶다. 그럼 그 선교사님을 딱 비추면 이제 강사가 지금 조는 사람 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2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는 각도. 자,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선생님 다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막 학대할 때 그 촬영 감독이 히틀러를 어느 각도로 찍었을까요? 막 히틀러가 막 호령하고 막 이렇게 막 정말 다 승리하고 전쟁에서 막 이럴 때 그럴 때는 아마 여기 화면에 보시면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하는 땅 쪽에서 찍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올려다 보면요. 화면을 이렇게 올려서 찍으면 그 피사체가 위대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또 이건 팁인데 밑에서 지금 다리도 길어 보여요. 얼굴은 작아 보이고. 그러니까 되게 멋있게 나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히틀러가 유대인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은 막 정말 막 감옥에 갇히고 막
소외당하고 막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밑에서 눌러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피사체가 작아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도 저희가 이렇게 하늘 장면을 이렇게 위에서 올려다 보면 뭐 마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영상에다가.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 보여주고 하늘 보여주고 그러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또는 그, 그 크라이스트 영화 보시면 그 하늘에서 이렇게 빗방울이 탁 떨어지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뭐 그런 메시지 할 때는 카메라가 위에 가 있어요. 하늘 입장에서 땅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각도를 통해서도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배우셨으니까 만약에 이 영상에서 우리 남편 선교사님을 위대하게 보여주고 싶다 이러면은 사모님이 밑에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네, 뭐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은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눌러서 찍으시는 뭐 이런 이제 저희만의 팁이 생긴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또 하나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인데 제가 지금 막 카메라를 여기서 막 세팅하고 있었거든요. 세팅하고 있었는데 이 모니터가 좀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권기현 총무님한테 막 이렇게 이게 레벨이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이 레벨 막 이러시면서 그러니까는 이 렌즈하고 강사하고 동일선상에 있어야지 시청자들이 제일 편안하게 느껴져요. 가끔 보면은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강의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눈높이에 맞추셔가지고 지금 사실 헤드룸이 좀 많은데 어쨌든 화면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헤드룸 다 요 정도 약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네, 이런 식으로 찍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요 정도 사이즈. 네. 왜냐면 이렇게 만약에 닿으면 답답해 보여 위에가 헤드룸이 그죠? 네. 그리고 위에를 너무 많이 이렇게 줘버리면 또 여기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항상 약간의 여백을 조금 두시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흔들리지 아무튼 그렇게 강의를 하시거나 설교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조금 더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크기와 각도 오늘 다 배우셨어요. 오늘 수업 끝. 근데 이제 어, 이렇게 해서 조금 보기 쉽게 여기 보시면은 뭐 영어로 막 써놨는데 조금 보기 쉽게 제가 네, 한국 분들로 모시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즈가 중요하구나 이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각도가 중요하구나 이거를 딱 아셨죠. 근데 이제 사이즈를 자르실 때 사진 찍으실 때 팁인데요. 자, 꼭 저희가 사진만 딱 봐도 이분이 전문가구나 아니라를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알 수 있냐? 사진 찍을 때 발목을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절대 전문가가 아닌 거죠. 그리고 꼭 양끝에 계신 단체 사진 찍을 때 꼭 이렇게 얼굴을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정말 사진을 잘 못 찍으시는. 그래서 풀샷으로 찍어 주실 거면 신발 끝까지 나와야 돼요. 신발도 자르지 마세요. 발가락도 자르지 마시고 딱 그 신발까지 딱 넣어 주세요. 그리고 머리도 약간의 여백을 주시고 양옆에 계신 분들도 어깨 안 자르고 딱 그럼 사진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단체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다른 사이즈를 찍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발목을 자르시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무릎을 잘라 주시는 거예요. 무릎을. 네, 이거 모르셨죠? 무릎하고 허벅지 사이를 잘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자연스럽고 KBS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것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발목을 자르시면 이상한 이제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쪽에서 허벅지 사이를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허리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허리. 그 다음에 바스트샷 가슴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클로즈업하면 이제 얼굴만 딱 나오게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렇게만 잘라주셔도요, 영상이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절대 발목 자르지 마시고 옆에 사람 얼굴 자르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뭐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여자분의 저 전체 다 신발 끝까지 넣어주는 것을 풀샷, 네, 풀샷. 자, 그 다음에 무릎을 자르는 걸 미디엄 샷이라고 하는데 남자분의 표정을 이렇게 조금 작은 글씨로 니라고 써있죠. 니. 그래서 너를 가리키는 니가 아니라 그 영어로 니, 예, 니샷이라고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선교제 딱 가서 선생님 풀샷 말고 미디엄 샷, 니샷을 잘라주세요. 그럼 딱 이제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선생님 미디엄 웨이스트 샷 그러면 허리를 딱 잘라주시고 자 바스트 샷 이러면 또 가슴을 딱 잘라주시고 근데 가슴 부분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요즘 자막을 많이 넣잖아요. 이따가 잠깐 볼 텐데 이 바스트 샷을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아버리면 자막을 넣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잡을 때는 언제 넣냐면 드라마나 어떤 이 사람의 표정 막 눈물을 흘리시는 선교사님을 이렇게 잡을 때나 이럴 때는 타이트하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자막도 넣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제 정도, 저 정도의 사이즈나 조금 더 이렇게 위로 잘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남자분 머리 위에 헤드룸이라고 있죠? 헤드룸도 항상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는 수업 들으신 분은 이렇게 화면 잡으실 때도 약간의 여백을 조금 두시면서 이런 식으로 잡는 거를 의식적으로 이제 하셔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화면이 붙을 때 되게 자연스러워요. 네. 풀샷 갔다가 바스트 갔다가 뭐 니샷 갔다가 클로즈업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화면이 다채롭고 이제부터는 뭐 다큐나 영화 보실 때 그런 식으로 한번 더 봐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영상 하나 볼 텐데 저희 수임 식구들하고 여기 동빙고 사무실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기독교 역사를 찾아서 우리 선교사님이 또 인터뷰도 하는데 그거 영상 하나 볼 거예요. 근데 이제 뭘 보셔야 돼요? 이 선교사님 인터뷰한 사이즈, 그죠? 사이즈도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화면 중간중간에 그 예배당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배당의 사이즈를 보시는 거예요. 넓은 것도 들어갔다가 작은 클로즈업도 들어갔다가 이런 화면들이 들어가야 이제 지루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고 또 하나는 뭐 이제 기획 수업도 들으셨으니까 선교사님들 뭐 지역에 뭐 이런 명소가 있잖아요. 아니면 선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도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컨텐츠로 만들 수 있을까? 간단하게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앞에 나오는 타이틀이 있어요. 막 이렇게 웅장하게 막 어떤 선교사님이 너무 KBS 다큐 같다고 막 그러시는데 이거는 제가 한 15분, 20분? 그러니까 템플릿으로 만드는 거예요. 템플릿 사이트 원하시면 알려드릴게요. 한 200불 정도 이제 내면은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건데 한번 보세요. 보면은 영국 성공회의 한국 본당이에요. 그래서 1900년도에 성공회가 들어왔는데 영국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부의 지원과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힘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포교에 그렇게 열성적이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국에 바로 개항한 후에 얼마 한 10여 년 후에 바로 영국 공사관 앞에다가 이렇게 성당을 짓게 됐습니다. 형태는 십자, 위에서 보면 십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양식은 로마네스크 양식이지만은 또 지붕들 보면은 기와 지붕을 얹고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식 맛을 가미해가지고 상당히 그 한국의 문화에 너무 어긋나지 않게 아름답게 그렇게 지어졌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1920년대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완성형이 아니었어요. 설계상으로는 이제 십자가 보면 위가 좀 짧고 밑이 길어야 되잖아요. 좌우 날개가 있어야 되고 이 건물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처음에 건축할 때는 저 반쪽까지밖에 못 지었어요. 건축비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방향 십자가 모양이었어요. 설계도는 폭포 선교사 그 주교가 설계했을 설교도는 밑에까지 다 돼 있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지어서 이게 1980년대까지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회가 이제 좀 커지고 해서 이거를 옛날 원래 설계했던 대로 이 뒷부분까지 증축하자라고 결정했는데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그 부분까지만. 그래서 증축하려면은 이 건물에 덧대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화재청에서 회의 결과 혹시 원래 설계도가 발견되면 그걸 심사해서 증축 허가를 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원 설계도를 찾을 방법이 있나? 근데 놀라운 것은 영국 런던의 어떤 도서관에 어떤 신학생이 공부하러 갔다가 그 원 설계도를 찾아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게 한국에 이런 성당이 지어졌는데 원 설계도를 내가 봤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주교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건물이었다. 이 주교도 깜짝 놀란 거죠. 이걸 어떻게 찾았냐. 그래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문화재청에 허가를 냈더니 문화재청에서 그래 그럼 원 설계도대로 증축을 허가한다. 그래가지고 80년대 증축을 해서 했는데 너무나 감쪽같이 원 모양하고 뒷부분 증축한 부분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정말 기가 막히게 연결돼서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도 정말 불가사의한 일로 십자 형태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양면에서 뭐 이 돌 부분이라든지 벽돌 부분 또 지붕의 난간 뭐 이런 것들이 한국적이면서도 또 서양의 건축 기술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의 중앙 성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그 증축이 포기될 줄 알았거든요. 이 뭐 성공회 측에서 사제들이나.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웬 청년이 와가지고 설계도를 찾았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 네, 자 보셨나요? 제가 원래 영상을 다 보진 않는데 끝까지 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쪽에 지금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네 저쪽 사무실 계셔서 끝까지 안 보면 혼나 농담이고 사실 이 영상을 이렇게 사실 같이 가신 분들도 아실 텐데 진짜 간단하게 찍었어요. 그냥 이 아이폰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홍교사님 말씀하실 때 그냥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오늘 이제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홍교사님 너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려주셔서 제작진 입장에서는 눈물을 흘려주시면 이제 아 너무 감동적이다 하면서 속으로 아 대박이다 건졌다 하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아무튼 너무 좋아서 저도 좀 더 막 성의 있게 해드리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시면 자 제가 첫 장면이 여기서 시작해요. 그죠? 네, 여기서 왜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린 내용인데요. 선생님들이 풀샷 여기가 어디야? 라는 이야기 하나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이야기 두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가 어디야? 라는 얘기를 순간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시작을 딱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늘의 진행자로 딱 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찍은 게 왼쪽에서 찍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에 얘기를 하시다 보면 이쯤 가다가 지금 이렇게 가면 우측으로 왔잖아요. 그죠? 우측으로 온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움직이는 샷은 안 좋은 샷이잖아요. 그죠? 제가 계속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찍고 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료를 넣은 거예요. 자료를. 그죠? 그래서 여기서 했는데 이 자료를 넣을 동안 저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죠? 움직이고 있었고 또 이 영국 여왕 사진을 넣으면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은 이제 이 화려한 사진에 의해서 제가 움직이는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면이 안정돼 보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샷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사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촬영 수업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이런 어떤 다시 한번 이 예배당에 대한 정보를 주고 또 막 영국의 국교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대주교거든요. 대주교랑 여왕인데 이런 좀 상징적이잖아요. 그리고 왠지 뭐 이렇게 좀 이 사진은 영국 여왕 그 황실의 그 가족들인데 왠지 눈이 가잖아요. 왠지. 그래서 이런 자료를 선정하실 때도 좀 사람들이 볼 만한 거, 뭔가 눈이 가는 거, 이런 거를 자료로 많이 넣으시면 좋은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자료라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게끔,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하나는 정말 이렇게 좀 저희가 의미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좋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나쁜 그림을 넣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 여기도 약간 성공에 대한 좀 되게 그림이 좀 뭔가 화려하잖아요. 이런 걸 제가 구글에서 수백 그 사진에서 고른 거죠. 이게 좀 좋아 보이네 하면서 일로 딱 온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왜 일로 이제 그런 건 그만 팁으로 드린 거고 자료 선정하는 거는 근데 왜 일로 왔냐? 주제를 계속 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저 뒤에 예배당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 예배당 그림을 넣고 싶은 거예요, 화면에 이왕이면. 그러니까 계속 그 주제를 잃지 않으려는 제작진의 그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쪽 화면에서 했으면은 뭐 그냥 들었겠지만 이쪽 저쪽 다른 쪽 포지션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여기가 계속 보여지니까.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저 뒤에 배경도 잡았고 선교사님 바스트샷을 잡은 거잖아요. 제가 바스트샷. 그죠? 이 정도 사이즈가 가장 무난해요. 인터뷰 하실 때. 그리고 아이 레벨을 살짝 낮춘 거죠. 우리 선교사님이 위대해 보이게 만들고 싶어요. 네, 너무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저희 아들이 왔는데 용돈도 막 주시고 농담이고요. 하여튼 너무 좋으신 선교사님인데 저 건물도 넣고 싶었고 선교사님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포지션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셔가지고 그 건물 앞에서 아니면 뭐 교회 앞에서 모스크 앞에서 뭐 모스크 앞에서 요즘 라마단이니까 그냥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막 기도하는 사람 뒤에 라마단 두고 아 여기는 어느 나라 지금 라마단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라마단 때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짧게 1분짜리 영상 보내주시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 영상이 잘 채택이 안 되는 건 뭔가 좀 엉성하고 사이즈나 음성이나 이런 게 너무 안 좋으니까 잘 안 쓰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나중에 이거에 대한 제작 노트를 보내드리긴 할 텐데 가까이서 찍었어요. 제가 선교사님 얼굴을 제가 이제 선교사님 얼굴에서 네, 일로 와볼게요.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 이쪽 가까이서 찍었어요. 얼굴에 대고. 왜냐면 마이크가 없었거든요. 마이크가 없어서 만약에 제가 멀리서 찍었으면 선교사님 음성이 되게 막 바람 소리 지금 좀 들어갔거든요. 막 잘 안 들리고 막 이러니까 그냥 감동은커녕 정보 전달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을 최대한 요즘에 보면 와이드샷 있거든요. 와이드샷으로 해놓고 가까이 가서 한 50cm 미만으로. 너무 가까우면은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한 50cm 정도에서 음성이 잘 들어오는 정도에서 바스트 샷을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네, 좀 길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제가 거의 다 사진으로 넣었지만 촬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예배당에 대해서 지금 위에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다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찍었거나 요즘 드론으로 막 이렇게 찍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약간 이게 넓은 거 찍었으면 이거는 조금 더 타이트한 걸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양도 보이고 이게 로마네스크 양식이다 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로마네스크 양식이 뭘까? 그럼 시청자들도 궁금할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로마네스크 양식에 대한 정보를 또 이 사진에 잘 보이는 데다가 정보를 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소개하든 아니면 뭐 어떤 뭐 예배당을 소개하든 아니면 라마단을 소개할 때 그냥 말로만 하시면 전달이 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로마네스크 양식이 뭔지도 넣어주고 또 자막도 말 자막도 넣어주고 이러면 굉장히 영상이 친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시겠죠. 근데 요즘은 정말 좋은 게 이런 템플릿이나 브루라고 하는 이런 자막 넣어주는 앱들이 개발되어 있고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새로운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또 십자가 모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십자가를 또 보여주고, 그죠? 그러니까 영상은 그 인터뷰한 사람의 그 음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림을 넣어주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쉽죠? 십자가처럼 뭐 이렇게 십자가 보면은 뭐 위가 좀 짧고 밑이 길어야 되잖아요 하면서 십자가 보여주고 뭐 여기 보시면 뭐 설계도 막 얘기하시면은 설계도 같은 거 이게 정확한 설계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막 찾아봤더니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넣어주고 중간중간 이거는 보시면은 이런 어떤 팜플렛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게 되게 길게 넣었어요. 보시면. 근데 선교사님들 이렇게 자료 넣으실 때요. 속도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대충 넣어가지고 이게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겠는 것처럼 소리 들리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자료를 넣으실 거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글씨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하면 천천히 내려주는 거예요.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네. 다는 못 읽지만 대략 저게 대한성공회 서울주교 자성당이구나. 1922년도에 착공했구나. 뭐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자료가 막 저한테 이제 봐달라고 하는데 자막은 막 세 줄인데 막 2초 만에 지나가고 막 이러면은 지금 시청자를 농락하는 겁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자료를 보여주실 거면 확실하게 잘 보이게 해주시는 거. 별거 아니지만 많이들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막을 넣으실 때요. 세 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세 줄로 넣으시면요. 시청자들이 자막 읽다가 다 넘어가요. 영상에 그 근본이 되는 영상은 안 보고 자막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막은 최대한 짧게. 근데 어쩔 수 없이 넣으실 때는 두 줄 정도까지만. 네. 그래서 저는 한 줄로 이제 요즘 많이 읽는데 이렇게 뭐 길이도 옆에 뭐 꽉 채우지 마시고요. 저는 뭐 어디서 태어났고 막 쪼쪼쪼 하지 마시고 그냥 양옆에 한 3분의 1에서 길면 2분의 1 정도 이렇게 여백을 많이 주세요. 네. 그런 것도 한번 팁으로 이제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가 끝나고 이게 다 이제 말씀이 끝나셨어요. 네, 그거 얘기하기 전에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인서트도 이것도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그 풀샷에 가깝죠. 예배당을 이렇게 쫙 돌렸죠. 근데 이게 돌리는 것도 제가 왜 돌렸냐면 이 예배당이 잘 이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잘 이어졌다. 그래서 저도 이어진 거를 더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의도를 갖고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이어졌다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자 사진도 이제는 창문 막 얘기하니까 창문 얘기 보여주고 그죠? 확실하게 보이게.
근데 여기 보시면 선교사님 또 하나 놓치는 게 뭐냐면 줌아웃 하죠, 사진을. 효과를 막 주시잖아요. 보세요. 이것도 자료예요. 자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자료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보시면 속도가 되게 천천히 해요. 그리고 커트고 디졸브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 자료에서 지금 이렇게 자료 넘어가면 커트, 그죠?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커트. 근데 선교사님들 저한테 영상 보내준 거의 10분 중에 9분은 효과를 엄청 넣어서 보내주세요. 막 그 세모 효과, 항상 이렇게 화면 이렇게 세모로 막 바뀌고 막 다이아몬드로 막 바뀌고 막 휙 넘어가고 막 하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효과는요, 진짜 함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주 막 장면이 전환될 때 한 번 정도 주시거나 아주 뭐 PPT 하실 때는 모르겠는데 영상에서는 효과 주시면 안 돼요. 나 전문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효과 주시는 거. 그리고 효과를 굳이 주고 싶다 그러면 웬만하면 디졸브. 그리고 커트 정도라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을 제발 이렇게 막 너무 막 노래는 막 사명인데 막 주께서 막 이렇게 막 지금 죽으라 하시는데 막 그 사진의 속도는 막 엄청 빨라요. 막 랩이에요. 막 슉 갔다가 막 슉 나왔다가 막 모서리를 막 갔다가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랑 영상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랑 효과랑 다 따로따로 노는 거죠. 완전 그 구두에다가 막 반바지 입고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네, 강남에서는 구두에도 반바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선교사님들 대부분 영상이 감동 코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디졸브나 커트나 또 사진을 주민을 넣어도 거의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안 주는 것보단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긴 해요. 한번 보세요. 그런 관점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사진부터 이렇게 넘어갔죠. 주민 살짝 주민 되죠. 그리고 또 다음 거는 주지도 않았어요. 이미 클로즈업이기 때문에 인서트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것도 틸업 정도 천천히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닌데 선교사님들이 만드신 영상이 이런 디테일을 놓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수선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막 좀 뒤죽박죽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드린 것만 해도 영상이 확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렇고 네, 다시 돌아와서 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네, 지난 1월에 다음 세대 사역자분들하고 이렇게 보길도라는 섬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 왜 갔냐면은 원래 이렇게 아울리치를 가셨대요. 갔는데 아울리치를 못하니까 랜선 아울리치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현장을 좀 기록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갔는데 그 영상이 15분짜리 제가 얼마 전에 공유해드렸는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는 오늘 보셔야 될 게 사이즈, 그죠? 사이즈 첫 장면에 뭐가 들어갔고 뭐 앞부분엔 어떤 그리고 뭐 인터뷰할 때 사이즈가 어떻고 이런 걸 오늘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네, 보면서 제가 이거를 그냥 조금 15분짜리인데 틀어 놓을 테니까요.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보시면서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이렇게 할게요, 오늘은. 네. 저도 봤으니까 저도 틀어 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있는 섬 보길도. 이름도 알지 못했던 이 변방의 섬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뜨거운 예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역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목포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기독학생 대회라고 해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는 바람에 너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올해 그래서 저희가 겨울방학 시즌에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한번 모아보자. 말 그대로 최남단 땅끝의 항구에서 30분가량 배를 타고 더 들어가야 보길도에 도착하는데 이곳에 계신 분들은 주로 전복과 미역을 양식하며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곧 만나게 될 박승현 목사님과 사모님은 보길도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3년 전에 보길 동부교회로 부임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강진에 계시다가 거기서 스쿨처치 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근데 보길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스쿨처치를 하게 되신 거죠. 박 목사님의 스쿨처치 사역을 통해 보길도의 학교와 심지어 거리에서도 아이들의 예배는 시작되었고 그 사역을 격려하기 위해 2년 전 나도욱 목사님과 함께 윌러브 찬양팀이 이곳을 방문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나도욱 목사님 통해서 윌러브가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섬인데 누가 오겠느냐, 누가 관심 가져주겠느냐, 이러한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나하고 얘기하려 할까?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열었던 집회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집회는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어서 예배당 참석 가능 인원의 20% 정도는 참석이 가능했고 무엇보다도 2년 동안 기대하며 기도했던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었나 봅니다. 외로운 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 한 명과의 만남도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보길도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랜선 아웃리치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기도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가 되면 주로 외부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고 도시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곳에 오면 반드시 교회로 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저하고 같이 있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더 삐뚤어질 수도 있고 지금의 내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대면하는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요즘은 어딜 가든 비대면으로 어떻게 잘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고민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일단 이게 사실 저희도 이렇게 막 예배를 하는 게 처음이라 줌으로 그래서 그냥 보통 줌으로 하면 앵글을 하나만 활용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 모습이 담기는데 사각지대가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저희들이 좀 어떻게든지 사각지대를 좀 뚫어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좌우 앞까지 해서 총 5대의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저희가 스태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장비들을 무조건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일단 줌을 다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서울에서 또 이제 윌러브가 찬양하는 작업실의 카메라가 또 한 대, 그 다음에 설교하시는 분한테 한 대,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7대로 줌을 연결을 해가지고
같은 시간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지만 같은 집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이고 윌러브팀 전원이 다 모일 수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독일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섬김은 더욱 큰 기쁨이 됩니다. 또 다른 나머지 한 곳은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의 한 교회 스튜디오입니다. 매서운 바람과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지만 예배를 사모하며 한 걸음에 달려온 아이들. 시온, 박시온, 영재, 연호, 현호, 영재, 시온. 맞지? 윌러브가 원래 오기로 했었잖아. 네. 근데 못 와서 조금 아쉬운 마음은 없어요? 진짜 겁나 개아쉬워.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뵀었는데요. 다 진짜 너무 잘생기시고 약간 센스 있으시고 노래도 잘 부르셔가지고요. 아 다시 보겠다 너무 좋겠다 이랬는데 안 와가지고요. 사실 좀 실망했어요. 근데 오늘 못 오지만 어떻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랜선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네. 좀 어떤 기대가 있는지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아 약간 현장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스크린으로 보는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윌러브랑. 근데 약간 되게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에서 오려면 이제 차로 한 4-5시간을 와서 이제 땅끝까지 와야 되고 땅끝에서 배를 타고 한 30분 정도 와서 이제 또 차를 타고 한 20분 정도 들어와야지 이제 보급도라는 곳을 볼 수 있으니까 문화적으로 많이 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단절됨을 통해서 교육이 더 오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신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예배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그 아이들 너무 이 까까머리 너무 귀엽다. 얘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나도 아까 깎아도 괜찮은데. 있는 카메라 봐도 괜찮고요. 예배 중간에 신나는 찬양 나오고 할 때 카메라에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가까이 있는 카메라에 여러분들 인사하셔도 좋고. 지금 윌러브 박은총 친구에게 연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드디어 연결되었습니다. 젊은 사역자들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낯선 기술이지만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순간을 네. 소리가 조금 바뀐다 그래가지고 가운데다가 내두겠습니다. 네. 어떻게 영상 뭐 다 볼까 했는데 또 10분이 딱 돼가지고 나머지 한 5분 남았는데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요. 이제 영상을 저희가 오늘은 어쨌든 사이즈 이런 걸 이제 주로 배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앞부분에 보시면 소리 줄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주 넓은 드론 샷으로 그죠? 넓은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속으로 여기가 섬이란다. 이런 우리는 이제 섬의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보길도란 섬인데 이렇게 이게 전복 양식업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전복도 이렇게 찍어주고 그죠? 전복 인서트 찍어주고 그리고 이 마을에 있는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교회에서 원래 이렇게 교회 보길도란 섬에 이 교회가 이렇게 좀 부흥이 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랜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기도 이제 어려움을 겪지만 어쨌든 여기에 교회 얘기를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는 이 교회에 딱 이렇게 찍은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영상이 너무너무 재밌었으면 사이즈도 안 보셨겠지만 네, 그냥 그러니까 사이즈 다
보시면서 보셨죠? 그래서 이제 사이즈 하는데 이 넓은 샷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넓은 샷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여기가 어디야? 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넓게 찍으면 멋있잖아요. 네, 안 그런가요? 그래서 넓게 찍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상미가 있는 거죠. 영상미가 예쁘게. 그래서 항상 뭐 꼭 드론이 아니더라도 뭐 그 도시의 좀 높은 빌딩이나 아니면 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셔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그 영상의 앞부분에 탁 넣으면 뭔가 프로페셔널한 KBS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딱 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어떤 뭐 한 교회라든지 한 뭐 선교사님이라든지 아니면 현지인이라든지 이야기를 풀어가면은 훨씬 더 보기가 좋아요. 네, 소방차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숨은 그림 찾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여기 너무 모르셔가지고 제가 빨간색 점선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찰리 채플린이 저기 숨어 있어요. 찰리 채플린이. 네, 찰리 채플린 이렇게 껴 있거든요. 저기 나사에. 근데 이걸 왜 넣었냐면 지금 찰리 채플린의 그 표정이 어떨까요? 표정이. 저희 보이진 않지만 한번 저런데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전체 샷으로 봤더니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이거든요. 약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샷으로 보면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런 거 없이 찰리 채플린 표정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이거는 뭐 스릴러예요. 공포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저런 얘기를 했대요. 인생은 클로즈업으로 보면 비극인데 와이드샷으로 보면 코미디다. 이런 뭐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걸 넣은 거는 풀샷이 중요하다.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드라마 현장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감독님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PD가 촬영 감독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김 감독 이거 투샷 갖다 니샷으로 해가지고 스케치로 찍어줘.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공부를 해보니까 자, 투샷이니까 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화면에. 그죠? 자, 그리고 니샷 뭐죠? 어디죠? 무릎. 그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투샷에 니샷. 그럼 이제 다 찍으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모드 음성을 제가 누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스케치는 뭘까요? 자, 스케치는 뭐냐면요. 현장의 이런 현장을 이렇게 좀 여러 각도로 이제 찍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찍겠다 뭐 이런 얘기가 돼요. 현장에서. 저기 나도 목사고 이다솔 목사인데 목사 힘들지 않아? 아니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현장음이 이제 기록이 되면은 나중에 그걸 영상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적어 놓은 거고 또 하나 해볼게요. 자, 선교사님, 저 이다솔 목사님 인터뷰 하는데 원샷 바스트로 찍어주시고 루킹남을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찍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나중에 전화로 여기 이천성교 본문인데요. 형님 보내주신 거 말고 원샷 바스트로 루킹룸을 좀 많이 주세요. 이러면은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뭐냐면 원샷이니까 뭐예요? 한 사람. 그죠? 바스트니까 바스트 가슴으로 잘라주시고. 자, 루킹룸이 뭐냐면 여기 위에가 아까 제가 헤드룸이라고 했잖아요. 머리 위에 있는 공간. 자, 루킹룸은 뭘까요? 퀴즈.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 막 열정적으로 막 손으로 막 하시면서 멋지세요. 예, 맞아요. 이렇게 보는 그쪽이 공간이 넓은 거예요. 루킹. 그러니까, 예, 쉽죠? 어렵지 않죠? 선교사님들 보니까 지금 투샷 바스트로 계신 분도 있고 원샷 클로즈업으로 계신 분도 있고 헤드룸이 너무 많은 분도 계세요. 이제 다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트 계속 나오죠? 하이라이트 뭐냐면요. 인터뷰예요, 인터뷰. 자, 사실 다큐멘터리나 그 퀄리티가 뭘로 판가름 되냐면요. 인터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스케치 영상이나 뭐 이렇게 현장 찍고 이런 건요. 선교사님들이 찍어준 것만으로도 다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사이즈를 다르게 찍어주시고 각도를 조금만 차별해서 주시고 한 컷당 5초 이상씩 흔들림 없이 찍어만 주시면 제가 다큐멘터리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퀄리티가 어디서 나냐? 이 인터뷰에서 나는 거예요. 인터뷰의 퀄리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상미,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뷰 질문에 대한 답, 두 가지인 거예요. 그걸 두 개 다 오늘 다 알려드릴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이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여기 담임 목사님이에요. 박승혜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그 밑에 컷을 보시면 조금 넓게 찍은 샷이에요. 자, 사이즈가 좀 아쉽긴 한데 이거보다 사이즈 우측에 있는 목사님, 이분도 이제 부목사님이 아니라 협력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웨이스트로 잘랐죠. 허리 부분을 잘랐어요. 그리고 약간 헤드룸을 조금 줬죠. 그리고 루킹룸이 있어요. 오른쪽에, 그죠? 여기 우측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것을 보세요. 밑에 거 보시면 신발이 조금 잘리긴 했지만 어쨌든 신발까지 나왔고 전체적인 모습이 다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루킹룸을 거꾸로 줬네요. 그죠? 보는 방향보다 뒷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자,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요. 두 가지인데요. 약간 디자인적인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뭐냐면 꼭 루킹룸을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딱 봤는데 나는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이즈만 다르게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왜 저 드럼을 넣냐면요. 이분이 드럼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을 매주 토요일에 드럼을 가르치신대요. 그리고 이 두 분의 장소가 똑같은 예배당이에요. 근데 한 분은 담임 목사님이니까 강대상을 넣고 한 분은 드럼 선생님이시니까 드럼을 넣은 거예요. 분위기도 약간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의도가 된 거죠. 선생님들은 그냥 그냥 비슷하게 찍었구나 이러셨겠지만 나름의 의미를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런 배경에 이분의 캐릭터와 주제와 연관되는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면요. 정말 선생님들은 이제 고수가 되신 거예요. 고수. 그 정도까지 신경을 쓰는 영상을 찍으신다면. 네, 또 하나 볼게요. 네 분의 선생님을 여기 계세요. 목사님까지. 자, 이 두 분도 선생님인데, 자, 왼쪽에 계신 이 여자 선생님도 바스트죠. 약간 넓은 바스트. 루킹룸을 이분 제대로 줬죠. 그죠? 그리고 이거 밑에 샷 보시면 넓게 찍었죠. 여기는 사실 역광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주변이 다 이렇게 배경, 원래 원칙대로는 얼굴이 시커멓게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넣은 거는 이게 섬 환경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인터뷰 샷에서. 좀 예쁘게.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기 있던 종이컵과 종이들을 치웠을까요? 안 치웠을까요? 네, 다 치웠어요. 촬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의자도 막 심지어 치웠어요. 옆에 있던 의자도 다 치우고.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 그런 것들. 내가 여기서 깔끔하게 보여줄 거냐, 여기서 뭐 배경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저분의 드럼을 보여줄 거냐, 뭔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시면 KBS 다큐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도 KBS 다큐. 그리고 자, 오른쪽 거 하나 또 볼게요. 자, 이분도 뭐 비슷하죠. 웨이스트에서 바스트 뭐 이런 조금 넓게 찍었고, 그 밑에는, 자, 이분은 이제 감동인데요. 장애가 있으세요. 다리가 불편하신데 아이들을 엄청 사랑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뭐 싫으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불편한 다리 왜 보여줘 하지만 너무 감동적인 거죠. 그래서 일부러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십자가도 좀 넣고, 그래서 이분의 어떤 캐릭터라든지 특징을 풀샷에서 보여줬고, 이거는 이제 무난하게 찍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인터뷰 샷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뒷공간을 이렇게 그러니까 깊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분 뒤에도 방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분들 다 보세요. 이분은 뭐 드럼이 워낙 이제 메인 메시지니까 이렇게 넣었지만, 목사님은
뒤에도 이렇게 넓게 넣은 거예요, 최대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심도가 낮다, 얇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 그 아웃포커싱이라 해가지고 피사체는 딱 포커스가 맞는데 뒷부분은 약간 날아간 것 같은, 블러 처리가 된 것 같은, 이거를 다들 좋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 찍는 사람이 포커싱이 되고 뒤에가 날아가니까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분한테. 더 인물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예배당에 저 뒤에 블러가 안 되고 라면 먹던 라면이 하나 덩그러니 새우탕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블러가 안 돼 있고 다 쨍하게 보여요. 그러면 이게 눈이 갈까요, 안 갈까요? 하죠. 아, 목사님이 먹다가 남기셨나? 막 이렇게 할 수도, 뭐 누가 왔다 갔나? 이런 다른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시청자들이. 그러면 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시선이 글로 간다거나 메시지가 흐려지면 안 좋은 거죠. 제가 어떤 선교사님 강의를 했는데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인터뷰 할 때마다 큰 핑크색 뭐지? 서류 넣는 사물함이 크게 나와요, 인물만큼. 그래서 이 광고하시는 건가? 근데 왜 넣으셨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찍으신 거래요. 그래서 핑크색이니까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이제 주변 환경이 되게 이제 큰, 인터뷰에서는 큰 영향을 차지하고요. 뭐 저도 지금 이 조명을 아까 우리 조모 목사님께서 이걸 왜 켜놨냐고 했는데 이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세팅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여기가 지금 모서리가 딱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렸잖아요. 사람으로 치면은 반이 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제 입장에서는 별로 좀 아쉽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드린 거니까 이제 배경을 꾸미실 때도 이런 것도 깔끔하게 없애고, 이 조명 같은 경우는요, 화면에 잘 배치해 놓으면은 얼굴이 어둡게 보이지 않는 선에서 조명을 잘 배치하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인터뷰 하실 때 적절하게 조명을 활용하시는 것도 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혹시 여기까지 많이 배웠는데 다시 복습 한번 하고 질문 한 분만 받고 또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사이즈, 그죠? 콘서트든 뭐든 사이즈가 너무 중요하다. 넓은 거 찍어주신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앞뒤로 붙일 때 비슷한 사이즈 붙이지 말고 넓은 거 찍었으면 작은 거 붙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와 각도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촬영을 할 때. 그러니까 사이즈랑 각도로, 우리 사모님이 너무 예뻐 보이시고 막 위대한 나의 아내 이러면 밑에서 이렇게 예쁜 각도로 찍어주시면 돼요. 아이고, 이게 움직였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각도로 얘기하실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신발까지 다 나오게 하는 풀샷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신발까지 다 나오는 풀샷, 그리고 무릎부터 허벅지까지 잘라주는 미디엄 샷 또는 니샷, 그 다음에 허리를 잘라주는 웨이스트 샷, 그리고 가슴 쪽을 잘라주는 바스트 샷. 근데 타이트 바스트냐 조금 와이드한 바스트냐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고, 왜냐면 자막을 넣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얼굴, 그러니까 목 자르시면 안 돼요. 목부터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턱부터 얼굴까지 하는 걸 클로즈업, 그죠? 클로즈업. 자, 여기는 없지만 하나 더 얘기하시면요, 우는 우는 아기들, 아니면 막 인터뷰 하는데 막 사모님, 선교사님 막 우셔요. 그럼 저희가 클로즈업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만 딱 보여주면. 또는 저희 옛날 영화 아시죠? 소머즈, 막 귀 막 움직이면 귀 딱 찍어주는 거. 이것도 익스트림 클로즈업. 자, 그리고 위에 헤드룸. 자, 우리 선교사님 얘기해보세요. 이게 뭐라 했죠? 막 손 이렇게 하셨잖아요. 루킹룸. 네. 이제 제가 전화하면 다 아셔야 돼요. 선교사님, 루킹룸 좀 많이 주세요. 헤드룸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영상 처음 찍을 때 상황 정보와 영상미를 위해서 높은 건물에 올라가시던지 산 위에 올라가시던지 아니면 드론을 뭐 배워보세요.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드론 수업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드론. 자, 그래서 항상 넓은 샷은 꼭 찍어주세요. 넓은 샷은. 네. 자, 그래서 딱 이거 보시면 투샷, 니샷, 스케치. 자, 스케치면은 짧게 찍어도 될까요? 길게 찍어야 될까요? 길게 찍어주셔야 돼요. 현장음이 잘 들리도록. 이 두 분의 목사님이 막 뭐 투덜대는 건지 아니면 뭐 은혜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현장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영상에 인간극장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방에서 막 부부가 막 싸워 막 이러면 그걸 계속 찍고 있잖아요. PD가 나가란 말이야. 뭐 이런 게 막 나오고.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인터뷰 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큐멘터리 같은 거 영상의 퀄리티는 인터뷰 샷의 배경을 잘 살려주고 이제 이렇게 아웃포커싱, 그러니까 뒤에가 이렇게 뽀샤시하게 나오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건 핸드폰을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찍고 싶은 분들은 카메라를 추천드릴 텐데 미러리스 카메라, DSLR 카메라 이런 약간 사진 찍는 이런 것들로 많이 찍어요.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 이런 헤드룸 이런 것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는데요. 보시면요. 4명을 제가 찍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2명은 왼쪽에서 찍었고 2명은 오른쪽에서 찍었어요. 그죠? 이분은 약간 왼쪽을 바라보고 이분은 약간 오른쪽을 바라보고 그죠? 이분은 오른쪽을 바라보고 이분은 왼쪽을 바라보고. 이거를 제가 의도했을까요? 그냥 막 찍었는데 이렇게 걸린 걸까요? 의도했거든요. 그것도 딱 적절하게. 아, 이분은 여기다가 배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인터뷰를 붙일 수도 있잖아요. 여자분 인터뷰, 다음에 남자분 인터뷰 했을 때는 뭔가 모르게 시청자들이 밸런스가 맞는 느낌인 거예요. 왼쪽에서 찍고 오른쪽에 찍으면. 근데 계속 왼쪽에서만 4명 찍으면은 뭔가 이상해 보일까요? 괜찮을까요? 네. 근데 이제 띄엄띄엄 나오면 괜찮겠지만 이게 막 영상에 따라서 이렇게 붙어서 나오면 계속 얼굴에서 얼굴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얼굴에서 얼굴이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자, 이제 중요한, 네,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기획안을 쓰셨잖아요. 뭐 쓰신 분들 안 쓰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고 이걸 누굴 보여줄 거고 뭐 길이는 한 몇 분으로 할 거고 또 뭐 예를 들면은 아 내가 이번에 이제 사역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기도로 영상을 기도로 좀 보내고 싶은데 몇 분을 할까? 한 3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기획 수업 때 얘기했는데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메시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래요. 감동적인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다. 무슨 감동적인 얘기를 할까? 뭐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자매가 정말 개종한 얘기를 써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기획이 됐잖아요. 자, 이제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촬영 구성안이라는 걸 적으실 거예요. 촬영 구성안. 그러니까 기획안은 나의 전반적인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 의도나 내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걸 가지고 사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획안을 가지고 제작비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제가 이거 뭐 난민들을 돕고 싶은데 이 컨텐츠에 제작비가 필요합니다. 인건비도 필요하고 장비도 사야 되고 하는데 안 사주잖아요. 기획안을 잘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짠! 이렇게만 나오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게 기획안이고 제안서가 되는 거고 촬영 구성안은 뭐냐면 자 이제 기획안 통과가 됐어요. 그럼 언제 갈 건지 날짜를 정하셔야 돼요. 자 5월 1일 날 내가 촬영을 할 거야. 그 아지즈 자매를 내가 만나기로 했어. 5월 1일 날. 그러면 가서 뭘 찍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시작되잖아요. 이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촬영 구성안에. 촬영하는 날 구성하는 거죠. 이거를 잘 정리하시면요. 현장 가서 당황을 안 해요. 왜냐면 저희도 현장 가면 밥은 어디서 먹지? 저 자매가 왜 표정이 안 좋죠? 인터뷰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가다가 막 교통사고가 났어. 이러면은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 촬영 구성안을 대략적인 내용을 쫙 적어 놓고 질문은 뭐 할지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준비하시다 보면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약간 사전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창의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아, 거기 그 식당에서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어떤 예상 이런 걸 하시면 쭉 적는 거예요. 자,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보길도로 가볼게요. 여기 갔어요. 자, 제 목포역으로 갔죠? 제가 기차를 타고 목포역 갔어요. 목포역에서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아침 식사 여기 사가지고. 자, 여기서 제가 이 사람들을 왜 찍었을까요? 그냥 인사했으니까 찍었을까요? 다 의도가 된 거거든요. 뭐냐면 목포역에서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매 집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뭘 얘기할 수 있을까? 그 모든 영상 초반에는요, 정보를 시청자한테 줘야 돼요. 내가 누굴 만날 거고, 이걸 왜 만났고, 뭐 이런 어떤 정보적인 얘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강사로 나타났는데 갑자기 제 소개도 없이, 자, 영상, 자, 카메라 드세요. 막 이러면, 쟤 뭐야? 막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들 교육시키러 왔고, 또 본부랑 같이 이렇게 왔는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 안정감을 느끼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 소개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다 소개예요. 한번 조금만 보실게요. 자, 제작진 소개예요, 지금은. 일단 아침 식사 여기 사가지고 시간 아끼려고 바로 가면. 보길도의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울산에서, 그리고 전주에서 달려왔습니다. 자, 내레이션도 이거예요. 막 울산에서, 전주에서, 서울에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내레이션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기도학생 대회라고 해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는 바람에 너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올해 그래서 저희가 겨울방학 시즌에 자, 여기서도 인터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모인 겁니까? 저희가 어디 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거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야? 근데 이 인터뷰로 저희가 기도학생대회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길도에 가는 거예요. 해줘야 아 이러면서 시청자들이 따라오거든요. 자, 계속 소개해요. 자, 여기서는 뭐 이런 기도학생대회가 어떤 거다 자막이든 뭐 넣어주고 또 여긴 땅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착을 한 거예요. 땅끝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러면 땅끝 한 구역에서는 무슨 소개를 하지? 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보길도 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보길도 갈 거니까 영상 한번 봐보세요. 보길도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말 그대로 최남단 땅끝의 항구에서 30분가량 배를 타고 더 들어가야 보길도에 도착하는데 이곳에 계신 분들은 주로 전복과 미역을 양식하며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곧 만나게 될 박승현 목사님.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실 때,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부터는 생각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되게 쉬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제가 미국 얘기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한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미국 얘기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한국 대통령을 만나면 한국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이야기, 뭐 미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가시면 굉장히 그 장소와 주제를 연관시켜서 하는 게 굉장히 상식적이면서도 이게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촬영 구성안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길도에 도착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보길도에서 만날 목사님 소개를 해야 되겠다. 목사님들이 마중 나왔거든요. 조금 볼까요? 더? 하나만 더. 자, 이제 보길도에 도착했죠. 목사님 사모님. 3년 전에 보길 동부교회로 부임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강진에 계시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랑 그 현장에서 뭐 얘기를 다 못 담았어요. 목사님이 자기 소개를 그러니까
이제 이 나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죠. 소개를 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촬영 구성안에 대한 거를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걸 숙제로 나가는데 숙제로 나가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숙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이게 두 번째 수업이고 다음 주에 수업 때까지는 아무 숙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마지막 수업 전에 기획안, 이건 촬영 구성안은 안 내셔도 되고 기획안과 최종 영상을 이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간단한 영상 소개하는 우리 집 소개, 우리 교회 소개, 우리 센터 소개, 뭐 아니면 뭐 정 없으면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뭐 사랑하는 아내 소개,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데 오늘 촬영 같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인터뷰만 하면 의미가 없고, 그죠? 저희가 이런 인터뷰도 만약에 2대로 하시기 어려우면 이걸 바라지는 않고 위에서 이제 보시면 다양한 사이즈로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뷰 뭐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설거지하는 모습 풀샷, 그죠? 설거지하고 있는 손 인서트, 또 찬양을 부르는 아내 얼굴 바스트, 그죠? 뭐 이런 것들, 그걸 그리고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찍고 나서 인터뷰로 왜 이렇게 설거지를 열심히 하시나요? 남편이 안 해서요.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이즈로 이렇게 다양하게 찍어 보시고 이렇게 촬영 구성안도 만드셔서 제가 촬영 구성안을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 제가 블로그에 쭉 적어놨는데 아침에 공유해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편 내용이에요. 마이카의 중동 이야기라고 하는 7편에 대한 영상인데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촬영 전에 저희 작가님이 만들어준 이 촬영 구성안이 있어요. 여기 제목이 들어가 있고, 그죠? 날짜, 장소, 연락처 원래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소별로, 그죠? 요르단 한인교회, 요르단을 갔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뭐 뭐 어떤 내용을 찍혔으면 좋겠는지, 뭐 요르단 한인교회 정경이 나와야 되고, 또 약간 내부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뭐 목사님이 환하게 이렇게 맞아줬으면 좋겠고, 이거 다 상상으로 쓰신 거예요, 작가님이. 자, 이런 그림에다가 나레이션은 뭐라고 NA라고 적어놨는데 여기다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요르단 한인교회 이창원 목사, 요르단에 온 지 뭐 몇 년째, 특별히 이창원 목사는 시리아 난민들 전도에 힘쓰고 있다. 이런 내용을 내가 찍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인터뷰,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질문, 그죠? 너무 중요한 거죠, 질문. 제가 아까 다큐멘터리 퀄리티는 영상, 그러니까 배경과 이런 걸 잘 꾸미는 거 하나와 질문이에요. 자, 질문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3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약간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는, 자, 목사님, 왜 난민 사역을 하게 되셨나요? 계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게 되셨나요? 아, 제가 원래 뭐 시리아에 있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재는 그럼 요즘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죠? 그러니까 사역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아, 제가 뭐 지금 요르단에서 난민들을 이렇게 가정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우리 뭐 전도팀하고 같이 뭐 한 달에 2번씩 방문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뭐세요? 딱 물어보면은 잘못하시면 3시간짜리 답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잘 지혜롭게 물어보시면서, 또 저는 이렇게 얘기도 해요. 1분 내외로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실제로 영상에 들어간 내용은 1분 내외, 1분도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안 얘기하시면 3시간짜리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들어주셔야 되죠. 어려움인데. 그러시면 이제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네. 그렇게 이제 여쭤보면, 아, 사실 요즘에 저희 아이가 좀 아파가지고 난민을 섬겨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아, 그러시군요 하면서 그 다음 질문 뭐냐, 미래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그럼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기대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물어보시면 아, 일단은 난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 아이가 낳아야 되고, 기도 제목은 우리 난민 중에 한 명이 지금 개종을 했는데 뭐 이러면서 뭐 얘가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심도 있는 인터뷰가 돼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고자 하는 그 주제랑 연관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제가 이거 제목이 메리 크리스마스 시리에, 왜냐면 저희 무슬림들이 크리스마스 모르더라고요, 뭔지. 제가 좀 당황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세요 했더니 메리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슬프기도 하고 약간 재밌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적었는데, 어쨌든 그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선물을 준비하냐 이러면서 크리스 주제랑 연관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수업은 요거 촬영 구성안까지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나 받고, 그리고 제가 오늘 밤이나 내일쯤 드릴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기 채팅방에다가 써주셔도 돼요. 네, 그러면 그 댓글에 디졸브라는 것이 무슨 효과냐 물어보셨는데요. 디졸브는요, 화면과 화면이 있으면 겹치는, 네, 이렇게 겹치는 디졸브라고 있어요. 저희 그 효과 이름도 디졸브거든요. 저희가 사역 인수인계 할 때 디졸브 기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겹쳐 있는, 네, 그거를 말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제 그러면은 다음 그 영상 소개 잠깐 해드리고 수업 때 배우실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영상 보내드릴 건데 뭐냐면요, 진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촬영 세팅값. 네, 세팅값. 이거는 근데 좀 머리가 복잡하셔도 좀 몇 번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촬영하실 때 이게 아마 평생 쓰이실 거예요. 진짜 지금 배우신 공부가. 자, 노출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노출의 3요소. 왜냐면 영상 찍을 때 노출이 너무 중요해요. 화면이 어둡고 밝고. 이거를 카메라 안에서 조정해 주는 게 있는데요.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 ISO 감도. 말도 어렵죠.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영상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3가지 개념이 중요한 게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 프레임, 녹화 사이즈, 그러니까 화질. 이거 3개. 이 6개는 좀 알고 계셔야지 어디서 배우셨군요,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하려고 일부러 이제 넣어놨는데, 핸드폰을 찍으실 때 항상 선생님들 이렇게 가로로 찍으셔야 되는데 세로로 찍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의도가 된 거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거를 의도가 없으시면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왜냐면 저희가 보는 지금 화면이 다 16대 9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찍으면 나중에 옆에 블랙 화면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성도 없고 더 이게 퀄리티까지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가로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좀 앞부분에 넣어야 되는데, 모든 촬영을 할 때 이렇게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고정해서 이렇게 멈춰가지고 5초 이상 최소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커트. 또 사이즈 바꿔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찍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찍으면 KBS 다큐도 만들 수 있다. 네, 그리고 더 좋은 건요, 삼각대를 뭐 진짜 얼마 안 하더라고요. 5,000원, 10,000원이면 괜찮은 거 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있는데요. 이 핸드폰 만약에 어디 갔는데 너무 좋은 소재를 발견하신 거예요. 어떤 막 유명한 분을 만났거나 아무튼 뭐 인터뷰를 하시고 싶으세요. 자, 근데 뭐 삼각대도 없고 뭐 요즘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없어. 그럴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인간 삼각대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팔을 책상에 대시고 이 화면이 최대한 안 흔들리게. 이거는 좀 연습이 필요하세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컵. 종이컵은 어딜 가나 구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맘만 먹으면.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양옆을 찢어주세요. 살짝. 이렇게 살짝 찢어주시는 거예요. 찢고 핸드폰을 고사에 넣으세요. 이렇게. 잘 넣으세요. 잘 넣어서 이렇게 조금 잘 넣으면 두 개로 겹쳐가지고 하면 이게 딱 세워져요. 핸드폰. 이거 종이컵. 저도 이거 한번 써먹은 적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종이컵 또는 그 테이프 있잖아요. 이렇게 박스 테이프.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박스 테이프면 넣어서 탁 테이프로 밑에 붙여도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주변에 있는 도구를 잘 활용하시면 이렇게 좀 안정적인 영상을 찍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 사람 보이시죠?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제 옛날에 사수가 촬영할 때 항상 카메라를 이 눈 밑에 딱 대고 찍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안 흔들려요. 진짜 안 흔들리게 잘 찍으시더라고요. 자, 이거 별거 아니지만 가로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5초 수평이랑 이렇게 삼각대 꼭 사용해 주시고 아니면 인간 삼각대라도 돼서 종이컵이라도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찍어주세요. 5초 이상. 자, 그리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 카메라 세팅 값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영상도 보시겠지만. 자, 프레임. 야, 그거 몇 프레임이야? 근데 뭐냐면요. 자,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를 내야 또 이게 잠이 깨시죠. 자, 여기 정답이 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는 몇 프레임으로 보통 찍을까요? 뉴스나 다큐. 네, 60프레임. 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방송.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방송은 몇 프레임을 찍을까요? 네, 손가락으로 해주세요. 30프레임. 자, 영화나 뮤직비디오는 24프레임. 자, 그러면 자, 60프레임은 1초에 몇 장의 사진이 지나간다는 뜻일까요? 60장. 그러니까 1초에 60장의 사진이 지나가면 어떻게 생생하겠죠? 생생할 거 아니에요. 더 막 이렇게 리얼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뉴스를 찍는 거예요. 자, 영화나 뮤직비디오는 약간 뭔가 슬로우틱한 느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여운이 있는, 그러니까 뭔가 끊김 현상이 있는 것 같은 프레임 수를 낮춰주는 거예요. 24프레임.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레임하고 셔터 스피드하고는 짝꿍이에요. 자, 프레임이 60프레임으로 찍었다. 셔터 스피드를 몇으로 놓으면 좋을까요? 이거 아시면 진짜 고수인데. 자, 손가락으로 몇 배 맞춰보세요. 맞추시는 분. 자, 몇 배를 놓을까요? 5배, 땡! 네. 2배예요. 자, 이거 진짜 팁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요거,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 아시죠? 찰칵 소리 나는 거. 사진 찍으면. 찰칵. 이거를 막 이렇게 수치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프레임을 30으로 놓으면 60분의 1로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를. 그냥 잘 모르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앞으로. 잘 모르지만. 자, 셔터 스피드는 프레임의 2배수. 그러면 거의 다 잘 찍힌다. 이건 제가 아니라 다 고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셔터 스피드 얘기했으니까 이걸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올려서 탁 올리면 돼요. 미리 캠퍼스 좋죠. 그 회사 광고를 제가 해드린 것 같아요. 아무튼 요 셔터 스피드는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밤에 막 이렇게 찰칵 찍으면은 막 빛이 막 저렇게 막 나오는 거, 저런 장르도 있어요. 저런 사진만 찍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 가입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게 뭐냐면 셔터 스피드라는 의미는 셔터 아시죠? 가게 셔터문. 그거를 닫아야지 빛이 들어올까요? 열어야지 빛이 들어올까요? 열어야지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오래 열어놓으면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 의미예요. 셔터를 많이 열어놔야 빛이 들어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거는 문이 늦게 닫힌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럼 빛이 많이 들어올까요? 많이 들어오겠죠.
그 밤에 찍어보세요. 그러면 카메라가 이렇게 되게 늦게 찍히잖아요. 그거는 빛을 땡기는 중이에요. 야, 빛이 부족해. 제발 나 좀 빛 좀 보내줘. 막 이런 의미고. 그러면 차각. 이거 뭐죠? 빛이 많네. 빛이 많아. 문 조금만 열어놔도 되겠어. 차각.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팁은 이거는 밝기 조절이 아니에요. 이거 막 내리시면 되게 밝아져요. 근데 이건 밝기 조절이 아니에요. 막 슬로우가 되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영상에 있으면 다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자, 어느 날 아드님이 엄마 나 핸드폰을 바꿔야 되겠어. 카메라를 바꿔야 되겠어. 우린 4K가 안 되잖아. 8K가 되는 걸 바꿔야 되겠어. 화질이 안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드님한테. 그게 그럼 픽셀이 몇 개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픽셀을 알면 내가 사줄게. 이렇게 하시면. 자, 픽셀이 뭐냐면요. 이 FHD 1920, 1080이라는 이 수치는 아주 작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사진이나 영상들도. 그 픽셀이라는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점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1080, 1920, 1080을 곱한 숫자만큼의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풀 HD 버전은. 자, 그러면 저 4K를 보니까 3840, 2160이 있네. 도대체 점이 얼마나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화면 크기가 커지는 거죠. 자, 그럼 8K는 더 많겠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드님이 8K 카메라를 사왔는데 그렇게 되시면 컴퓨터까지 사주셔야 돼요. 비싼 거. 절대 8K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일반적인 컴퓨터는 FHD 정도는 소화가 되는데요. 4K부터는 버벅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VR 랜선 아울렛도 준비하는데 막 4K 정도는 찍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 편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8K로 찍으려면 이게 컴퓨터가 얼마나 좋아야 되냐. 하여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거 대부분 아셨겠지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저 수치가 헷갈리잖아요. 저게 뭔가 했더니 픽셀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이거는 그 이름을 잘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져요. 화이트 밸런스. 그러니까는 어떤 장소에 갔는데 이 카메라는요, 저희 눈처럼 하얀색을 탁탁 못 집어내요. 누가 그러시게 오토가 있잖아요. 하는데 오토는 색감이 안 예뻐요. 전반적으로 잘 나오게 하는 거라서. 근데 이제 매뉴얼 값을 뒀을 때 저거를 잘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카메라한테, 야, 카메라야, 이 상황에서 흰색은 얘란다 라고 지정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화이트를 밸런스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버튼을 누르시는 게 딱 누르면은 거기 내가 원하는 이 장소에 하얀색을 두시고 버튼을 누르면 껌뻑 하다가 짠 하고 그거를 흰색을 기준으로 두고 다른 색깔을 다 맞춰요. 화이트를 중심에 두고 다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자, 이거 개념만 이해하셔도 큰 거예요. 막 대학교 면접 시험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 면접을 봤답니다. 화이트 밸런스가 뭔지 아나?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더 고수들의 얘기가 있어요. 색온도 아세요? 색온도? 이 색온도 얘기하면은 진짜 저 선교사님이 보통 고수시구나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데 잘 못 잡는 거예요. 얘가 버튼을 눌러도 막 이상하게 잡아.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잡아주는 게 색 온도 값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막 감독들이 막 이렇게, 자, 여기서 5600으로 가지? 막 이래요. 최 감독 여기 너무 지금 노란데 한 4000으로 줘.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5600이 되면 뭐냐면요. 이렇게 낮에 나갔어요. 저희가 야외에 나갔는데 저희가 피부가 약간 노랗잖아요. 이거를 가장 적절하게 잡아주는 값이 5600이래요. 이렇게 밝은데 이런 데서 약간 노랗게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밤에 했는데 지금 여기 노란 조명, 뭐 이런 조명 있잖아요. 이런 조명 옆에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찍었어요. 근데 너무 노랗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3200 그 값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시퍼렇게 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노란색을 좀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색온도라는 게 있다. 두 개 합치면 몇천 몇백? 8800.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5600, 3200, 8800, 88 올림픽. 네. 이런 것들 다 외워놓으시면 다 피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ISO. ISO는 저는 되게 궁금해요. ISO가 도대체 뭐야? 뭔데 맨날 ISO 하는데 국제표준협회 이름이더라고요. 아셨어요? 표준을 잡아주는 협회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보니까 옛날에는 막 유럽과 뭐 미국과 막 이게 다 달랐대요. 기준값이. 그래가지고 야 이게 다 다르니까 헷갈린다. ISO에다가 우리 표준값을 좀 매어달라고 하자. 그래서 ISO에서 기준을 정한 게 ISO 감도 값이에요. 감도는 뭐죠? 빛을 느끼는 정도예요. 빛을 느끼는. 감도가 지금 좀 올려줘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어렵죠. 근데 이제 이것만 알아두세요. 500을 넘기면 좋지 않다. ISO 감도는 500을 넘으면 노이즈가 낄 수 있다. 500 미만으로 잡자. 이렇게만 하셔도 굉장한 팁이죠. 근데 이제 또 요즘 카메라는요. ISO의 그거 노이즈를 좀 잘 잡아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카메라가 어느 정도까지는 ISO가 괜찮구나. 이걸 또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이것도. 네. 그래서 ISO 뭔지는 알지? 막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도 돼요. 자, 이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퀴즈를 냈는데, 자, 이게 렌즈가 있어요. 렌즈가 있는데, 50mm 1.4가 있고요. f1.4. 50mm f4.0이 있습니다. 어떤 렌즈가 더 비쌀까요? 1.4가 좀 낮으니까 좀 더 쌀까요? 4.4는 40만 원이고 1.4는 14만 원일까요? 네,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1.4가 더 비싸요. 대부분. 뭐 그러니까 다른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1.4가 F값이 조리개 초점거리를 말하는 건데 그 수치가 낮으면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0mm라고 렌즈를 1.4로 나눠주면요. 그 구경이 나와요. 이게 이제 빛이 들어오는 구경이 나와요. 근데 이제 수치가 1.4가 낮으면요. 이것도 좀 어려우니까 낮으면 블러가 잘 나와요. 아웃포커싱이 잘 돼요. 초점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피사체를 찍을 때 피사체만 잘 나오게 하고 주변은 다 뽀샤시하게 나와주는 거예요. 이게 공부할 게 많죠.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아웃포커스 대부분 좋아하신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왜 굳이 아웃포커스를 해야 되냐고. 제가 갑자기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냥 예뻐서요. 그러니까 인물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예뻐서 그런 거예요. 네, 영상미가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이제 공유해 드릴 거고 촬영 구성안도 제가 사실 다 공유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이제 하나 받고 없으시면 수업 마치고요. 제가 한 10분 남아 있을 테니까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좀 좋은 질문 해 주실 분 아니더라도 네, 아무거나 네, 하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채팅창에 네, 현지 잠깐만요. 이거 하나인 거죠? 아, 네. 여기 있네요. 이걸 좀 키워. 네, 카메라 삼각대 추천해 주실 만한 것 정보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참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화면이 왜 이렇게 막 떨릴까요? 네.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 그리고 예산. 두 가지가 좀 나와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강의를 찍으실 거잖아요. 강의를 찍으시면은 캠코더가 좋거든요, 사실. 캠코더면 그러면 좀 무겁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삼각대도 좀 그 무게를 받쳐줄 만한 사이즈도 돼야 되고 또 뭐 비싸진 않아도 좀 이렇게 무게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이게 왜 이렇게 흔들리지? 또 어떤 분은
저같이 막 출장을 자주 다녀요. 그럼 저는 되게 가벼운 걸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이따가 다시 답변 드리고. 휴대폰으로 프레임 수를 조작할 수 있나요? 네, 카메라. 그러니까 요즘에 네, 누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음성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프레임 요즘에 핸드폰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영상에 제가 넣어놨기로 했어요. 사실 그걸 좀 헷갈려 하셔서 핸드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약간 매뉴얼 버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종류마다 다 달라가지고 근데 가능합니다. 핸드폰도 매뉴얼 버전으로 하시면. 그리고 뭐 프레임이 왜 가능하냐면 화질에 연관이 좀 있거든요. 렌더링을 할 때 고화질로 할 거냐 저화질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저장이 고화질로 하면 또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게 설정이 대부분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현지 흑인을 촬영할 때 단순히 밝기만을 조정해 촬영하니 배경이 하얗게 나간다. 네, 이거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저도 뭐 흑인 아이들을 놀리는 건 아니고 아프리카 가서 조금 저녁쯤에 촬영을 했는데 갑자기 화면에 이빨들이 둥둥둥 떠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죠? 얼굴이 검해가지고 애들이 막 웃고 이러는데 막 이빨들이 진짜 막 둥둥 떠다녔어요. 깜짝 놀라고 이거 어떡하지 해서 아프리카 아이들, 그러니까 흑인 아이들 할 때는 조명이 사실 좀 필요해요. 제가 영상에도 얘기하는데요. 카메라만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밝기는 조명이 해주는, 이제 조명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미세하게 만져주는 게 사실 카메라 안에서 밝기 조절 기능인 거예요. 밝게 하시려면 조명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같이 핸드폰을 2대 갖고 다니는데 핸드폰 조명이라도 이렇게 카메라 밑이나 위에다가 이렇게 잡던지 뭐 부착을 하시던지 해서 찍으시고요. 이왕이면 카메라 부착용 조명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사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등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죠? 이런 등이라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흑인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짐벌 카메라의 장점 및 단점이 사용시 유의점입니다. 네, 짐벌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짐벌 카메라가 이제 손으로 들고 다니는 오스모도 있고요. 그죠? 제가 저번에 오스모라고 그거 DJI께서 나온 건데 되게 싸졌어요. 근데 그 싸진 이유가 에러도 많고 조작이 조금 조잡스러워요. 근데 조금 좋은 모델은 뭐 카메라도 장착할 수 있고 핸드폰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은 제가 다시 추천해 드릴게요. 네, 제가 뭐 지금 세부적으로 하긴 그렇고 좋은 소개된 영상들이 많은데 그걸 또 저도 추천해 드리면 될 것 같고 루킹룸을 할 때 옆에서 찍는 거인가요? 정면 촬영도 가능한가요? 스케치는 어떤 거? 루킹룸은 정면은 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정면이지만 이렇게 해서 약간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루킹룸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정면은 이게 정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잘 하셨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흔들리지? 카메라가. 아무튼 그 촬영 방식이 3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면에 딱 놓고 선교사님 여러분 이번 한 표 저한테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미디어 선교는 말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실 수도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면은요. 권위가 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설교자나 아니면 어떤 뭐 그런 분들이 메시지를 바로 시청자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죠. 권위자가 나타나서 하니까. 그래서 쓰는 방식이 측면 인터뷰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선교사님들이 옆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제 얼굴은 거의 다 보이지만 마치 누가 질문하듯이 미디어 선교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은 약간 엿듣는 듯한 느낌을 들면서 친근감이 들어서 다큐멘터리에서 이걸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 그럴 때 루킹룸이 많이 나오는 거죠. 스케치 촬영은 그 장소, 그 행사장 이런 것들을 다양한 사이즈로 한번 분위기를 쫙 찍어주는 걸 스케치라고도 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의미는
현장에 있는 소리들을 좀 잘 담아달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네. 뒤에 스탠드 조명 때문에 그렇군요. 고수시네요. 조경근 목사님께서 이거 한번 꺼볼까요? 아니시면 과연 우리 조경근 목사님 리스펙. 네. 네. 벌써 고수가 되신 것 같아요. 자, 됐고 강의 영상에 올려드리고 강의 영상 저희 총무님이랑 다 올려주고 계십니다. 루킹룸 개념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흔들렸어요 또 화면이. 루킹룸 개념을 한 번만 더 설명 부탁해요. 지금 이해가 되셨죠? 방금. 그러니까는 루킹룸이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잘 쓰시면 좋긴 해요. 왜냐면 인터뷰 할 때 PD가 되셔가지고 현장에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화면 보고, 그러니까 카메라 보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은 뭐 PD님 보고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화면을 볼 때는 딱 두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배당이 이전했습니다. 축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축하 인사 받을 때, 그죠? 그리고 뭐 설교자가 오기로 했는데 못 왔어. 제가 못 가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대신 영상으로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카메라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근데 그리고 인터뷰 이런 다큐멘터리나 영상 홍보할 때도 마찬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CEO, 그러니까 대표자가 돼가지고 저희 단체, 저희 세계 인터넷 선교 협의회는 이렇게 좋은 단체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뭐 대표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간사님이나 저희 이제 직원들은 저희 좀 카메라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세계 인터넷 선교회 너무 가난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터뷰식으로 할 때는 루킹룸을 사용한 측면 인터뷰를 하시면 되겠죠.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쉽게 생겨서 강의, 설교, 축하 인사, 대표로서 소개 이런 거는 정면, 그리고 어떤 좀 그 현장을 소개하고 뭐 이런 약간 다큐멘터리 이런 거 할 때는 측면 이렇게 하시면 기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나중에 따로 궁금하신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루킹룸 네 이것도 약간 사실 취향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끔 잘 선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화이트 밸런스는 카메라 말고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뒤에 배경 그리게 하는 블러 효과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이제 핸드폰은 사실 블러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최신 폰들이 되는 게 있어요. 요즘 아이폰 이런 거는요. 뭐 사진, 그거 설정 누르시면요. 음식만 이렇게 딱 나오고 주변이 쫙 나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쓰시면 되긴 되는데 핸드폰이 좀 아쉬운 게 약간 어색하게 나와요. 뒤에 블러가. 근데 카메라는 좀 고급 카메라는 그런 블러 효과를 아주 자연스럽게 잘 잡아주죠. 네, 조경은 목사님, 저희 조명 때문에 아닌 게 지금 확인됐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울렁울렁.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되는 핸드폰도 있고 안 되는 핸드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능을 매뉴얼로 가셔가지고요. 찾아보시고 그거를 계속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핸드폰으로 제 아이폰이랑 삼성폰 일부 2개 쓰거든요. 그거 한번 그 영상에도 있어요. 있는데 조금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한번 또 영상으로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네. 그럼 5시가 됐는데 일단 기도하고 마치고 궁금하신 거 더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한 10분, 20분 더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업도 잘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또 인터넷이 한번 나갔지만 또 잘 또 수습해가지고 또 앞으로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이 자리가 또 그렇게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선생님들 오늘 배우신 거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보시기에 좋은 영상들 잘 담아서 정말 선교가 끊기지 않고
교회들마다 또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